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김동연 판사의 재판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좀 비판하려고 합니다. 실제 저도 내가 로펌에 있고 밑에 변호사도 몇 명 고용해서 있지만 판사를 비판하는 게 변호사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언제 어떻게 재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3심제고 제가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 웬만하면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 상고심이 있으니까 이런 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판사는요. 저는 판사 자기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김동연 판사는 저는 문제 있다 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판하겠습니까? 내용을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절차를 보자고요. 재판은 항상 절차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재판에 양대 이념 축이, 양대 축이 바로 이거 실체 진실, 이게 내용이죠. 실체 진실. 그 다음에 신속재판, 요게 두 가지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 그 다음에 실체 진실 발견,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양대 이념인데 때로는 이게 두 이념이 충돌할 수가 있죠. 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이게 실체 진실을 발견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두 이념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재판하면서도 실체 진실을 가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김동연이는 판결 내용은 이게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 진실 판결 내용 이재명이 위정교사가 무죄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판결 김진성 씨 위정 한 사람에게 위정인데 교사한 사람에게 고의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해방 이후에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위정교사는 무죄인데 위정한 사람만 처벌되는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이게 범행의 동기도 없고 고의가 없다니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제가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체 내용 요 문제는 빼고요.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김동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옛날에 선거법에 강규태하고 똑같다. 강규태. 이런 데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팩트만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를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위정교사의 심리 지연 문제예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미래FC 요거는 병합해서 계속 진행하는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정인 신청 또는 정인 신문 해수 이것도 아주 편파적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 위정교사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위정교사를. 근데 검찰적 정인이 둘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정인, 쓸데없는 정인 다 해도 5명입니다. 7명이죠. 그러면 이게 충분히 3-4달이면 끝나는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선 전에 노이된단 말이에요. 총선 전에.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게 사악한 게, 저는 이 김동연 판사가 사악하다 봅니다. 제처럼 이게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김동연이가 위정교사하고 이게 대장동 재판하고 두 개를 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선거한다고 총선 때 재판 못 논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재판을 계속 정인 안 놓으면 피고인이 안 놓으면 이게 문제되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위정교사 재판부터 진행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쇼랑 대장동 재판은 솔직히 총선 때 한번 나와봤자 어차피 아무리 빨라도 몇 년은 걸리잖아요. 김동연이가 선고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죠. 이재명이가 막 선거한다고 핑계대고 막 안 놀 때, 단식도 했고 안 놀 때, 위정교사는 계속 날짜를 안 잡아요. 위정교사는 거의 한 2달 가까이 안 잡았어요. 한 60며칠, 2달 가까이 위정교사는 재판이 없어요. 총선 때. 그러면 이게 막 비판 여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재판 안 하냐? 이랬더니 대장동 재판만 합니다. 대장동 재판만 선거 전날도 불러서 야 봐라 우리 원칙대로 이재명이도 총선 전날에도
대장동 재판하지 않냐? 근데 대장동 재판 그래본 적이 끝납니까? 끝납니까? 오히려 간단하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위정교사를 계속 재판 몇 번 했으면요. 이게 이때까지 끌 재판입니까? 결국 김동연에게 자기가 제일 먼저 이재명의 목에 방울 다는 게 겁났던 거예요. 내가 이게 이재명을 제일 먼저 날리는 게 부담되니까 위정교사를 최대한 미뤄버린 거야. 대장동 하는 쇼를 하고. 그럼 이게 위정교사가 늦어지니까 결국은 한성진 부장이 그 공직선거법보다 10일 늦게 선고했잖아. 공직선거법은 2년 2개월 11월 15일에 선고하고 위정교사는 이게 11월 25일에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본인이 이재명 제일 먼저 그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부담되고 눈치 보이고 겁나니까 교묘하게 그 한성진 선거법 뒤에 숨어가지고 그것만 시간을 계속 끌다가 결국에 그 11월 25일로 가져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실제 그 위정교사는 가장 간단한 사건, 배성희 변호사 처음 맡았을 때요. 이게 그 한 2시 달이면 총선 전에 논다 그랬거든요. 이걸 이게 11월 말까지 끌은 거 아닙니까? 끌다가 이게 결국 무죄 준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런 식의 그 절차 진행이 문제가 있었다. 첫째, 위정교사를 왜 이렇게 1년 이상 끌었느냐? 정인이 다 합쳐봤자 7명밖에 안 되는 정인에 왜 이렇게 끌었냐? 이게 대해서 김동연은 아마 이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본인이 뭐라고 해명하겠어요? 그게 그 첫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차와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 지금도 하고 있잖아. 검찰에서 계속 그 분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성격이 다른 걸 이게 본인이 다 못 끝내면 이게 분리해놔야 되잖아요. 안 해. 이거는 이게 왜 이재명 측이 전략이 이재명한테 끌려다니는 거, 이재명 편 들어주는 거예요. 이재명 측의 그 전략은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FC를 무조건 이게 그 침대 재판해가지고 대선 이후로 끝내버리자. 대선 이후로 미루자. 미루고 대통령만 되면 뭐, 그냥 이게 공소를 취소시켜버리자. 지혜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한테 지혜에서 공소 취소.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아예 재판 없애버리겠다는 공소 취소로. 무시무시한 업무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도 이게 재판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나면 그냥 트럼프처럼 이게 공소를 취소시켜버리겠다 말이거든. 법무부 장관이 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영구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민간인들은 좀 무기징역이나 전부 징역 20년씩 받고 이재명에게 그냥 공소 취소로 끝내버리면 이게 정의나 형평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이가 시간을 끌기 위한 게 분명하고 판사 자체가 지금 이게 자기가 4개를 동시에 못할 게 분명하면 그럼 이게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우리나라에 혼란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위례하고 백현동 할게. 책임질 빨리 해서 끝낼게. 자, 그 다음에 다른 재판부 27부 원래 백현동 김인섭 했으니까 27부 그럼 이게 백현동 사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남지청에 지금 하고 있으니 그걸 성남으로 보내주면 거기에 또 새로 합의부가 정해져가지고 또 재판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7명이 또 있잖아요. 뇌물 준 사람들도 있잖아, 7명. 이런 식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야, 김동연, 너 옛날에 신진우 부장판사하고 그 다음에 김옥곤 부장판사 하는 거 안 봤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의 혐의 중에 또 김성태 회장의 혐의 중에 쌍방울 어떻게 하더냐? 신진우 부장이 어떻게 선고하더나? 김성태 회장의 개별 횡령 뇌물은 횡령 배임은 따로 떼고 북한에 800만 불만 준 거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심내가지고 김성태 회장 그음하게 이화영하고 먼저 선고를 했잖아. 이게 신진우 판사가 이게 원칙이야. 이런 식으로 판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혐의 중에 800만 불 북한 준 것만 먼저 분리해가지고 먼저 선고하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 횡령 배임 이런 거 주가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심리를 천천히 하잖아.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 이재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거는 빨리 선고해줘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김옥곤 판사는 어떻게 했어? 김인섭뿐만 떼가지고 빨리 선고하잖아. 정바울 사장은 다툴 게 있으니까. 그래, 천천히, 그거는 일반 민간이니까. 정바울 사장은
재판 결과가 늦게 나도 우리 영향 안 줘. 근데 김인섭이는 백현동, 이재명이야 공범이니 빨리 선고해줘야 나라의 혼란을 막을 거 아니야. 이게 원칙이야. 근데 김동연, 당신은 이게 아무것도 지금 진행도 안 되면서 네 개를 내가 다 손에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결국 신속한 재판을 막으려는 이런 게 의도밖에 더 되느냐 말이야. 이게 저는 두 번째 김동연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가 하나 더, 세 번째요.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와, 이게 이재명이가 신청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막 하나도 게 판사가요. 전부 이재명이 끌리다. 이재명이가 이러하겠다면 요래하고 저래하고 저래하고. 판사가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단호하게 불필요한 정의는 기각도 하고요.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또는 이게 그거 보세요. 이재명이 위정교사할 때 이재명이가 5명 신청이 다 받아주잖아요. 김동연이가. 근데 이번에요. 대장동 지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유동규입니다. 유동규입니다. 근데 제가 한 방송한 것처럼 유동규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3번 신문 끝났거든요. 3번. 그것도 많아요. 근데 검사가 물을 때 주로 많이 묻잖아요. 근데 이재명 측에서는 9번을 달라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신문이 3번인데 주신문이 주된 신문이에요. 주신문이 원래 증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의견 다를 때 반대 신문은 그 중에 주신문과 관련해서만 주신문 사망이 좀 이상하다. 또 이렇게 주신문 시팡이 이상하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반대 신문인데 반대 신문을 9번을 줘. 9번을. 이재명이한테 4.5에 정지상이 똑같은데 정지상이한테 4.5에 이런 식으로 이게 9번을 어떻게 주신문보다 더 반대 신문이 긴 것도 저는 처음 보지만 이게 9번 3배잖아 3배.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이가 정지상이가 9번 달라니까 9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측에서 유동규가 이제 여러 군데 재판 받다 보니까 다른 재판이 정언한 걸 또 이게 어떻게 몰래 불법으로 구했는가 봐. 원래 그 정의신문 조서는 공범자들끼리 못 보거든요. 근데 그걸 구해가지고 야 옛날에 요래 했는 것처럼 이게 유도신문에서 옛날 말하고 약간 틀리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 신문 조서를 불법으로 뺏겨서 또는 불법으로 구해서 이게 질문하는데 검찰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김동연 판사가 뭐라 하냐면 아니 정의신문상 뺏겨서 하는 게 불법입니까? 이렇게 이재명 편을 들고 있어. 와, 아니 기존의 다른 정의신문상을 이재명 측이 구한 게 이게 합법이냐고. 그게 합법이냐고. 정의신문상을 왜 남한테 주느냐고. 자 피고만 보면 되지. 그 현근택이 재판받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현근택이도 말도 안 되는 게 재판 진행을 편파적으로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용도 문제지만 김동연 판사가 판결문의 내용도 엉터리지만 재판 진행이 아주 이재명 쪽으로 편파적이다. 왜? 위정교사는 몇 달 동안 총선 때 안 잡고 1년 2개월 이상 몇 명 정인도 없는데 그렇게 끌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렇게 오래 끌 재판이냐고 위정교사가. 그래 끌다가 공직선거부 뒤로 가가지고 무죄 주고 그 다음에 그 4개 재판은 왜 네가 다 들고 있냐고. 못하잖아. 너 10년 걸리면 좋아? 그게 사명감이 있어야지 판사가. 왜 못하냐고 쪼개는 걸. 다 신진우 부장이나 김옥곤 쪼갰잖아. 한 말해보라고. 그것도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주신문보다 3배나 그 반대신문인데 반대신문은 주신문과 관련해서만 물을 수 있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독자적으로 아무거나 묻는 게 아니에요. 반대신문은 주신문 몇 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그거만 묻는 건데 그걸 이게 9번이나 해가 유동규 정인에게 계속 모욕 주고 함정 파서 위정으로 잡아야 되겠다. 탄핵해야 되겠다. 요런 게 꼼수의 판사가 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부끄러운 판사예요. 제가 이게 웬만하면 현직 판사를 변호사가 왜 비판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부끄럽다. 그 3가지에 대해서 자기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강규태도 한참 떠들고 이야기하더니 사표내고 나가버리더라고. 이게 김동연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 한참 이게 떠들고 또 나중에 어디로 떠나버릴지. 벌써 이게 자기 떠난다고 지금 벌써 떠들고 있어요. 그것도 인사는 지 권한도 아니야. 대법원장 권한이지. 근데 지가 떠난다고 자기는 이게 이제 이재명 무죄 하나 주놨으니까 더 이게 맡고 있기도 곤란하겠지. 떠난다고 이게 벌써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전부 시간만 끌고
오죽하면 이게 유동규 본부장도 몸살이다 하면서 안 놓잖아요. 너무 편파적이니까 재판 진행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조혜대 대법원장님 보시면 이런 게 우리 국민 사법 부실을 초래하는 이런 데 김동연 판사와 같은 편파적인 진행, 편파적인 그다음에 그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판결 이런 거 뭐 판결 내용이 항소심 바로 잡으면 되지만 이 진행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진행은 이게 지휘할 수 있잖아요. 판결 내용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면 바로 잡으면 되죠. 이런 거는 이게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된다. 신속하게 재판해라. 또 이게 분리해라. 이거는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잖아요. 조혜대 대법원장님이나 법원장이 재판 빨리 하자. 분리해서. 이거는 이게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 대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